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 한국어 강사 김동호입니다. 학생들의 발표에 앞서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장이신 김진우 원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학교육원장 김진우입니다. 네, 오늘 이런 제9회 한서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뒤에 이 현수막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에 약 25개국의 외국 유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오늘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부채춤 등 장기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고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어학교원 선생님, 그다음에 학생 여러분, 그다음에 이 무대를 도와주신 실용학과 정규 교수님, 그다음에 학생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행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총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기선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고 노력을 해서 배운 한국말을 이렇게 여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어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만 잘 정복하면은 세계어를 다 정복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간에 배운 거 오늘 멋있게 한번 발표해주고 또 오늘 보니까 의상들을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온 거 보면은 좋은 그런 뭐라구나 공연이라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한서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어학 실력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서 앞으로 여러분들 조국에 돌아가서 정말로 자기 나라를 발전시켜가지고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꼭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고 또 이런 행사하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요. 의미가 있고 또 이런 행사를 잘 준비하는 이 어학교육원 원장님 어디가 있어? 한번 박수 한번 더 드리고 그리고 우리 사회자의 여러분들 잘 평소에 한국말 잘 가르쳐주는 사회자 의상이 멋있어. 한가 들었어? 좋은 이분 따라 처녀하고 결혼 꼭 했으면 좋겠어.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축하 공연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총 3개의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어학교육원생들이 한류 드라마인 대장금 주제곡에 맞춰 부채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추는 한국의 전통 주민 부채춤은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만나보실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가번호 1번 행정학과 대학원생 중국 유학생 유천.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온 유천입니다. 유천아, 너 꿈이 뭐니? 어렸을 때 친척분들이나 부모님의 친구들께서 저를 보며 늘 하시던 질문입니다. 그때 저는 그림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를 치료해드리고 싶어서 의사로 꿈을 바꿨습니다. 저는 국제형사학과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생활이나 공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학과장님께서 저에게 자기소개를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한 글자도 못 써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어를 능숙하고 완벽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이 결심은 마침내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됐다는 꿈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꿈을 계속 바뀌고 또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국에 다녀온 후 저는 평범하고 작은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라서 제가 떠난 후에 부모님께서는 자주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한국어를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서 부모님과 통화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부모님께 전화해서 불만을 풀고 원망을 했습니다. 방학 때도 중국에 돌아가지만 여행만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달 귀국해서 부모님과 등산을 갔습니다. 산이 너무 높고 가파랐습니다. 아버지는 거수거부증이 있으시고 어머니는 다리가 편찮으셨지만 저를 따라오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산 꼭대기까지 오르셨습니다. 내려갈 때는 두 분이 서로 손을 꼭 잡고 부축하면서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이 쓸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모님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수없이 애를 먹고 애를 태워도 자식에게 엄마의 말 한마디를 하지 않으시고 그쪽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만 바랐습니다.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제 꿈을 평범한 처녀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졸업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 며칠 저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무슨 일을 해야 하지? 고민했습니다. 지금은 이거보다는 의사나 교수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지금은 이거보다는 일단 부모님 곁으로 다녀가 평범한 효녀가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서 있는 저는 지금도 무척 집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효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밝고 명랑한 유치원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첫 발표에서 많이 떨렸을 텐데 차분하게 잘해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2번 국제연계학과 3학년 타지키스탄 유학생 알리셜. 안녕하세요. 저는 타지키스탄에서 온 알리셜입니다. 지금은 국제관계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학이라고 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사람 관계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집에 아프리카, 중국, 미국, 러시아 사람이 많아서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어 문제가 아니라 문화 차이 때문에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차이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기 한서대학교에서 미국인으로 공부하면서 저는 다양한 문화 차이를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전공 공부와 생활이 일치합니다. 공부가 당연히 즐겁고 그래서 그러는지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서대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문화 차이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교실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교실에 들어가면 모두 학생들은 서로 악수를 합니다. 물론 남자들끼리 합니다. 여자들 인사는 여자들끼리 하는데 가까이에 와서 악수를 하고 뺨에 키스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교실에 들어올 때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는 친구들끼리 손을 들거나 고개를 숙이는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친구들은 인사를 하지 않고 바로 의자에 앉습니다. 좀 차갑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라마단이라고 아세요? 이것은 이슬람교의 종교 행사입니다. 이 라마단이 끝나면 3일 동안 큰 축제를 합니다. 이때 집집마다 요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자기 집에 들어오면 먹는 것을 대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럴 때 친구들 집을 돌아다니며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집을 방문하거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오래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통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웃과 지냈다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친구들을 사귀기가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 됩니다. 아니, 마시지 말고 술독에 빠져야 합니다. 술을 마실 때는 딱 두 가지가 잘하면 됩니다. 부어라, 마셔라입니다. 제 고향에서도 술을 마시지만 한국처럼 열심히 마시지 않습니다. 생일 파티나 축하할 일이 있는 특별한 날에 마십니다.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술을 주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술을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면 어릴 때부터 조금씩 먹는 훈련을 합니다. 한국이 조기 교육이 유명한 거 아시죠? 한국 친구들이 술을 잘 먹는 것도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국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저녁에 먹었는데 밤에도 계속 마시고 아침까지 계속 마셔본 적도 있습니다.
이때 제 한국어 실력은 끝내줍니다. 한국과 타지키스탄 사이에 문화 차이가 있지만 그 다름을 아는 것을 국제 관계 공부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질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그 친구에게 다가가 오늘은 술 한잔 할래요? 한마디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3번 시각디자인학과 4학년 중국유학생 장교. 저는 시각 디자인학과 1, 2학번 장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커플 통장입니다. 어느덧 한국에 온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척 재미있는 사실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각국 커플들의 데이트 비용을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커플들은 데이트를 할 때 거의 남자만 돈을 냈지만 일본 커플들은 터치페이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데이트 비용을 내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요즘 한국 커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커플 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커플 통장은 효율적인 터치페이를 위한 커플들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시시에게 커플 통장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장점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커플 통장을 통해 용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용돈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트를 하다 보면 돈 쓸 일이 많아집니다. 커플 통장은 그런 점에서 데이트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좋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용돈을 관리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미리 이번 달에는 데이트 하는데 총 20만 원만 써야지 라고 계획할 수 있으니까 남은 돈을 어떻게 쓸지 다음 데이트 대회들 다시 짤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상황에 맞게 각자가 입금할 액수를 다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소한 데이트 비용을 낼 때도 커플 통장을 용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커피를 사는 것 같은 경우입니다. 사소한 것일수록 누가 낼지 계산하는데 골치 아픈데 커플 통장이 있으면 그 고민을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플 통장을 쓰면 돈에 대한 대화가 잦아집니다. 데이트를 하다 보면 무리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서로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커플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커플 통장을 쓰면 통장의 잔고에 따라서 다음 데이트 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커플 통장은 또 단점은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나서 자꾸 상대에게 언제 입금해라 라는 식으로 돈에 대한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연인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만나는 비즈니스 관계처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하려면 두 사람 모두 적극적으로 통장을 관리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커플 통장은 데이트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여러분들의 데이트 더욱더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남 선녀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4번
결혼 2주 여성 대표 까짜 씨. 저는 남편이랑 운명처럼 러시아에서 만나서 한국에 왔어요. 우리 가족은 5명이에요. 저와 남편, 우리 아이들 셋입니다. 첫째 딸은 초등학교 1학년 8살이고 이름은 사랑이에요. 둘째, 셋째는 아들인데 현민준이는 6살이고 동생 민서 3살이에요. 둘 다 어린이집에 다녀요. 우리 남편은 소상문화원에서 일하고 저는 그냥 주부예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고 한국 음식도 못 먹어서 너무 힘들지만 지금 다 익숙해져서 잘 지내고 있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물론 러시아 음식 맛있지만 꼭 김치랑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어는 아직까지 잘 몰라서 못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열심히 배워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 셋 있으니까 시간이 항상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배울 거예요. 파이팅! 제가 보통 요즘에 똑같은 하루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 밥 먹이고 어린이집에 학교에 우리 남편을 회사에 보내고 그냥 운동하러 가요. 1시간쯤 운동을 한 다음 집에 오자마자 점심 먹고 집안일 해요. 집안일 왜 이렇게 만나서 맨날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오면 진짜로 정신이 없어요. 아이들이 셋이나 되니까요. 아이들이 조금 크니까 이제 자꾸 많이 싸워서 힘들어요. 근데 제 생각에 엄마랑 아이들이랑 같이 잘 놀아주고 재미있는 책 보고 산책하면 아이들이 또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난꾸러기 새 아이들은 키우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한국에서 제 삶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서 잘 키우려면 제가 열심히 한국어 배워야 되죠. 한수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다른 나라 친구들도 생기고 한국어 실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한수대학교 어학교육원의 김준 처장님과 김진후 처장님과 한국어 선생님들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국어를 튼튼히 배운 덕분에 EBS 한국에 산다와 EBS 아침마당에 나가서 한국말도 조금 잘 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나왔어요. 정말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김진우 총장님, 오늘도 이렇게 유학생 말하기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5번 국제통상학과 대학원생 왕교. 제 이름은 왕교입니다. 국제통상학과 1학년 대학원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말 말하기 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발표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랑은 우정, 친절, 애정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옷을 더 껴 입으라고 조심하라고 늘 끊임없이 부탁합니다. 당신은 짜증도 나지만 한편 따뜻함도 느낍니다.
부모님의 또 다른 이름은 희생입니다. 부모님은 세찬 발음을 막아주는 벽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자연스럽게 동반됩니다. 저는 이러한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에 대한 인상.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8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13살 때 아빠는 모르는 게 많다. 15살 때 정말 세대 차이가 난다. 20살 때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만 나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30살 때 아버지의 말씀에도 뭐 일리가 있다. 40살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부터 들어봅시다. 50살 때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다. 60살 때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셨을 텐데 어쩌면 부모님이란 돌아가신 후에야 더 많이 보고 싶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사랑에서 행복한 가정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가정이란 의자나 책상이나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의 미소입니다. 가정이란 푸른 잔디나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행복하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아기가 예뻐서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늘 행운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6번 방글라데시 유학생 사자드. 좋아해 좋아해 당신은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두글린 둔한 당신은 좋아해. 안녕하세요. 저는 방글라데시 사람입니다. 저는 어학관에서 한국어를 정말 못하는 에반 사자드입니다. 한국어를 온지 2달 됐습니다. 한국어 생활이 재밌습니다. 특히 우리 에반 친구들 더 재밌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사귄 친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갈근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잘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사람 빵빵입니다. 빵빵은 중국 학과 선생님입니다. 영어도 잘합니다. 이 아저씨도 중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장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는 당연입니다. 공부도 안 따훈하고 선생님 공부는 안 한다고 선생님 안 따훈하고 임신의 친구도 똑같습니다. 이 학생은 라오스에 와서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있고 한국어 공부를 3년 열심히 합니다. 남진은 우리 방글라데시 친구들입니다. 지금 모두 같이 행복합니다.
아참! 이분은 제 선생님이신 아베다 선생님입니다. 아베다는 방글라데시 말로 예뻐름입니다. 한국어 여자들은 예쁜 말입니다. 이번 선생님들 모두 예쁩니다. 선생님 좋아해요. 친구들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순서가 모두 끝났고요. 이어서 축하 공연 두 번째 순서인데요. 베트남, 몽골, 중국하고로 구성된 밴드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언제였는지 알 순 없지만 그댄 항상 나의 공주였죠. 그댈 만난 후단 하루라도 그댄 없는 날 상상 못해줘.你哭着对我说참가번호 7번 신수재공학과 4학년 네팔 유학생 DJ.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저는 신서재공학과 4학년 네팔에서 온 BJ입니다. 말하기 대회에 앞서 먼저 한서대학교 교수님과 학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네팔에서는 80년 만에 최대의 지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팔의 시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고국의 일에 관심 가져주시고 점성껏 모아주신 성금은 잘 전달하였습니다. 네팔 국민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저희 고국 네팔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가족, 친구들은 모두 무시했지만 TV 화면을 통해 보이는 현재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기회가 된 모금 자리를 마냥 쳐다보기만 하며 울부짖는 사람들, 지진 발며 며칠 만에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구출된 부모 없는 애기, 구호 물건과 의료 장비가 부족하여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강한 해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네팔은 히말라야를 보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대부분 사탕수수나 담배를 재배하는 농업국가 경쟁주의 농업입니다. 하지만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에 있다 보니 수출이 더없이 힘듭니다. 매년 히말라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수입을 재택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번 대 지진이 그마저도 타락하지 않은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불안과 아픔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힘이 생겼습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네팔의 한 시골 마을에서 변하는 저에게 우리나라의 산업과 부재는 늘 마음은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팔에서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과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네팔을 산업화시키는 기회하고 싶은 마음에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저에게 한초대학교 적집사 장학금을 받아 한초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이라도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산업화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 꿈, 유학생활에 대한 욕심, 그리고 버리는 드림을 가지고 학과에 입학했었습니다만 저에게 구체적인 교육이나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저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 학과의 한 교수님께서 연구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님 연구실 선배들과 지도 아래 저는 참사가 학문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 게재된 학술 논문이 처음으로 발견될 때까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과 논문이 발표를 듣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학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런 꿈을 작지만 미래는 강한 가을입니다. 또한 이번 지진 대 참사를 지켜보면서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골든북 네팔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은 되었습니다. 골든북 사용하여 사람들이 사는 집과 건물 만들고 싶습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적인 해여 강하고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한초대학교 그리고 우리 연구실 항상 저에게 이러한 꿈과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신 중장님을 비롯한 한초대학교 관계자 모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DJ 네팔어로 제 이름 뜻은 승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응원 힘과 제 이름 기운 받아 1등 하고 싶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응원 받아 이야기를 그만 마치겠습니다. 네팔에서 온 BJ입니다. 참가번호 8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어학교원 학생이고요. 중국 유학생 왕몽. 那是这块龙潭，你仔细过，길을 제 방
쓰는 말. 안녕하세요. 중국지주대학교에서 온 어몽입니다. 지난 5월 8일은 한국에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저도 중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는 소중함과 감사한 마음을 잘 몰랐는데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보니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5월 8일 한국에서는 카네이션을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과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속담에 부모는 열 자식을 길러도 열 자식은 한 부모도 못 모신다는 속담과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힘들고 또 누군가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본 영상 속 이야기는 딸이 운영하는 미용실 한쪽에 침대가 놓여 있고 그 침대엔 오래 앓은 세신 노모가 누워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마비가 와 의사소통도 전혀 안 되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미용실에 처음 오는 손님을 놀라지만 탐구들은 이제 익숙하고 그중에 딸의 호심을 배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동서고금을 먹는 갖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중국에 계신 저의 부모님께서도 비생 유학 비용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기회가 된다면 아르바이트도 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도 대학생은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건강하고 열심히 한국 생활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말하기 대회에 참가한 모습을 중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보신다면 아마도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언제 불러도 가슴 멍해지는 그 이름,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9번 항공교통물리학과 1학년 몽골 유학생 오양가. 저는 유학이라는 경험을 통해 아주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흔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몽골에 있으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돈을 다 쓰면 도와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부모님께서 주신 돈을 사용하고 만약 그 돈을 다 쓰면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제 주위에 있는 성이 많은 친구들이 특히 많습니다. 밥을 먹을 돈이 없으면 밥도 사주고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는 돈도 빌려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각자의 생활이 있음에도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것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번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마다 지금까지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느끼곤 했습니다.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최선을 다해주신 부모님의 존재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친구에게 느끼는 감사의 마음과 주체감을 부모에게도 항상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주위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잘 살아갈 수 없을 저니까 주의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평소 학교 생활 중에도 친구들이 다 저를 좋아해주고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도 많이 해줘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한서대학교 오게 된 것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몽골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고 한국에서 유학을 유명하던 저는 유학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몽골에서 열린 유학 박람회에 방문하게 되면서 한서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한서대학교에 왔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면서 학교가 정말 지루했고 교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처음에는 놀랐고 적응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놀라기 힘들었지만 작년보다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지냈습니다. 학과 친구뿐만 아니라 매일 보는 청소하는 아주머니, 식당 아주머니, 매일 가는 편의점 정원, 슈퍼마켓 사장님 등 여기 한서대학교에서는 탄연한 일산이 제가 졸업고 몽골에 돌아가면 그것들이 저 아름다웠던 조각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 정말 아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년은 유학생 중 한 명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일생이 부모이면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서대학교를 알고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해서 후회 없는 유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외국인 분들도 한국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0번 영상 애니메이션학과 3학년 중국 유학생 도영. 저는 영상 애니메이션학과 3학년 중국 유학생 더영입니다. 오늘 같이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자신감 있게 한국어를 말하자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한국에 온 지 3년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1,000원, 2,000원도 해결했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여러분께 용서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 한국 사람이랑 대화를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대부분 유학생처럼 한국어를 잘 못하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 자신감도 없어서 너무 참여했었습니다. 가장 많이 하던 말이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한국어를 잘 못해요입니다. 이래도 제가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통해 큰 변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산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고속버스를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1시간 반 동안 서 있다가 그제서야 버스를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버스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옆에 있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니까 갑자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정말이지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저는 그때 용기를 낼 수밖에 없어서 옆에 서 있는 같은 학교 선배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대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피웠을까? 그러나 선배는 인내심 있게 제 말을 듣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그날 선배 덕분에 저는 학교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자신을 바꾸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생활에서 언어를 못하면 여러모로 힘들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의 과제를 이해 못해 엉뚱한 과제를 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수업 시간에 엉뚱한 과제를 제출하여 다른 한국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한국 친구를 사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열심히 한국어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한국어 실력이 점점 좋았죠. 지금은 교수님과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한국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농담도 할 수 있고 혼자 한국에서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실력이 늘어서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교수님 추천으로 해미 읍선 축제에서 중국어 통역과 안내도 했었고 교수님과 함께 중국에 출장도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를 제가 한국어를 자신감 있게 말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창피해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한국어를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나쁜 장애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 두려워하는 것만 극복한다면 우리의 한국 유학 생활을 훨씬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 있게 한국어를 말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1번 국제관계학과 대학원생 은희. 한국 문화를 구보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수업 시간 발굴을 준비하다 정에 대해 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렵고 재미없는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말로는 할 수 없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정은 옛날 한국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환경 속에서 생겨난 한국인들만의 고유 문화입니다. 정이란 개념은 사랑과는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베트남 사람의 뚜렷한 정과 달리 한국 사람의 정이란 개념은 딱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진민감을 느낍니다.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친한 관계나 가까운 사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정이 든다, 정이 들었다, 정이 든 관계,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형성된 문화이지만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 문화에서 정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찌개를 먹을 때 따로 덜어놓지 않고 같이 먹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살은 가서 이웃 집에 이사토크 돌리는 모습이나 직장 회식 문화를 통해서도 한국인의 정문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정은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정 덕분에 사람들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인생의 갈등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정을 말하면 하는 개념으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늘, 외로움, 서러움, 슬픔, 아픔, 원망 등 다양한 정서를 포함한 감정입니다. 하는 한국 사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늘 겉으로 나타내지 않고 속으로 섬기는 편입니다. 전쟁, 가난과 삶의 고통 등으로 생겨난 외로움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한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한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늘 발만 삼아 일어나서 지금은 세계에서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비밀은 하늘 삼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보이는 조급증, 우라병 같은 것도 한에서 온 것입니다. 정과 한은 대충 보면 반대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서로 관련성이 높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정이었지만 한으로 벌할 수도 있으며 한이 다시 정으로 벌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낯선 사람끼리는 도저히 한이 생기는 고민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 정이 있어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배신을 당할 때, 상처를 받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한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한은 동병상련의 심장으로 이웃한 다른 사람은 돌보는 정을 낳기도 합니다. 이 상관성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정을 지킬 수 있는지, 또 한이 새로운 정으로 태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정과 한 둘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보다 정이 더 많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했죠.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참가자 한 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참가번호 12번 어학교원 중국 유학생 장노요. 오늘 같이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유학생활 중 재미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하루에 몇 분 우는지, 그리고 어른들이 하루에 몇 분 우는지를 아십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20번 넘게 우는 데에 비한 어른들이 5번 밖에 우는 데에 비한 합니다. 나이를 먹수록 스트레스나 부담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죠. 웃음이 사람을 젊게 한다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웃게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겪었던 재미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언어로 차이로 인해서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친구와 운동화를 사러 운동회 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집어들고 저기요, 이거 입어봐도 돼요? 라고 했더니 저 머니 너는 병을 지으면서 예? 손님 이거 옷이 아닌데요. 신어보시려는 거죠? 그래야 나는 중국어는 입는 것과 신는 것에 구별이 없지만 한국어는 구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는 너무 미모해서 얼굴도 빨개지고 고개를 숙인 채 들리락말락한 소리로 예 맞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와 같이 간 제 친구는 쇼핑하는 내내 저를 노렸습니다. 또 한 번은 삼겹살을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친구와 저는 3인분이나 시켰습니다. 잠시 후 삼겹살이 나와서 저 머니 구워주길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저 머니 오지 않자 넘버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저기요, 우리 이거 왜 안 구워줘요? 저 머니 황당한 듯 쳐다보며 손님 직접 구워 드시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삼겹살을 시키며 저 머니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 서서 고기를 구워주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외에도 지금 생각하면 저로 웃음이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저의 한국어 실력이 어느 해도 고도이지만 두 나라 간의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점 때문에 그런 재미있는 경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웃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학생활 힘들어도 이겠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일도 너무나 많잖아요. 이처럼 재미있는 일들을 들여다보면서 웃는 모습으로 생활합시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2명 학생의 모든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 결과를 정리하시는 동안 저희가 축하 공연 마지막 순서로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무대와 외국인 유학생 합창단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걸 그래도 함께여서 좋았어.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게 변해도 늘 곁에 있어준 친구여. 결과 발표에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 내역으로는 최우수상 1명, 대학원장상 1명, 우수상 2명, 특별상 1명, 장려상 3명, 노력상 4명으로 되겠으며 시상은 부총장이신 구창목 부총장님, 그리고 대학원장이신 홍태기 대학원장님, 그리고 어학교육원장이신 김진우 원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중국 유학생 장교, 성명 장교, 국적 중국, 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위 사람은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주최한 제9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얻었기에 상장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5년 5월 28일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 축하드립니다. 성명 사자드, 국적 방글라데시, 어학교육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명 BJ, 국적 네팔, 학과 신소재공학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명 왕몽, 국적 중국, 학과 어학교육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장려상, 성명 류천, 국적 중국, 학과 행정학과. 이 사람은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주최한 제9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얻었기에 상장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5년 5월 28일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 축하드립니다. 성명 오양가, 국적 몽골, 학과 항공교통물류학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명 장로요, 국적 중국, 학과 어학교육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특별상, 성명 까짜, 국적 러시아. 이 사람은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주최한 제9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얻었기에 상장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5년 5월 28일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
오수상, 성명 도영, 국적 중국, 학과 영상 애니메이션학과. 이 사람은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주최한 제9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얻었기에 상장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5년 5월 28일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 축하드립니다. 성명, 나이, 국적 베트남, 학과 국제관계학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학원장상, 성명 알리셜, 국적 타지키스탄, 학과 국제관계학과. 이 사람은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주최한 제9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얻었기에 상장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5년 5월 28일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 축하드립니다. 상장, 최우수상, 성명 왕교, 국적 중국, 학과 국제통상학과. 이 사람은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주최한 제9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얻었기에 상장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5년 5월 28일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 축하드립니다.